아파트 쪽 투자가 더 이상 이제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활용을 못하게 돼서 꼬마 빌딩을 매입을 문의를 엄청 많이 하세요. 문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매물이 너무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최근에 성수동 거래 사례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명동에 버금갈 정도로 거기가 과연 임대료나 공실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나중에 어느 정도 임대료가 조절이 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건물주와 투자자 그리고 예비 건물주가 모이는 자리. 도심 빌딩 속 숨겨진 이야기로부터 투자, 임대, 상권 트렌드까지 진짜 건물 이야기로 가득 찬 빌딩 반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박수. 빌딩 반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 먼저 소개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고지원 팀장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로드에서 먹개비를 맡고 있는 고재은 팀장이라고 하고요. 맛집 좋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많이 다녀보기 때문에 그런 거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윤강규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빌딩에 미친 남자 빌딩 미남 윤광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중의적인 표현인가요? 다양한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태한 팀장님. 네, 저는 안태한이고요. 부동산 투자를 여러 번 해봤지만 그 빌딩을 매입을 하고 싶어서 빌딩 중개를 하고 있는 빌딩 중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빌딩노드에서 이사 맡고 있고요. 또 월간 빌딩이라는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같이 힘내서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모였으니까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우리 첫 번째로 사실은 빌딩 반상회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빌딩 노드에서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지현 팀장님, 빌딩 반상회는 어떤 코너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반상회 이름 그대로 반상회고요. 뭐 한 주간 혹은 뭐 2주 동안에 있었던 매매 소식이나 뭐 아니면 거래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재미난 썰 같은 게 있으면 또 풀어드리고 그런 내용들 아니면 간혹가다 매물 이야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밌고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 좀 딱딱하잖아요. 네. 어떻게 웃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한번 웃을까요? 근데 이게 저희만 억지로 웃으면 안 돼요. 아시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하면 잘하는데 빌딩노드 채널 보면 너무 딱딱하다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실제는 저희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카페에서 이야기하면 수다쟁이들밖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항상 뭐 카메라만 들이대면 애들이 경직되고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한번 또 정말 고객분들이 뭘 궁금해하는지도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식으로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좀 가볍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텐 팀장은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시간이 한번 있잖아요. 먼저 우리도 코너가 있으니까는 어떤 거 먼저 한번 볼까요? 요즘 부동산의 제일 이슈인 627 대책에 대해서 기사를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네네. 627 대책이 지금 시행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 아파트 값이 다시 좀 꿈틀한다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네. 6주 만에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진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 매도자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포가를 내리지 않고 매수자들은 섣불리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기사인데 실제로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났지만 거래량은 좀 많이 실제로는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사를 보면은 최근에는 좀 금액대가 조금 올라간다라는 내용들인데 저희 빌딩 관련된 주자가 아닌데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그러니까 저희 주제는 아니지만은 다들 알겠지만은 최근에 거래된 것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공담으로 걸어가지고 거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와 관련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고객분들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하셔가지고 또 그거를 공동담보로 매입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으셨나요? 거의 대다수가 네, 대다수 은행에서 많이 그렇게 요구도 하니까. 근데 이제 아파트가 좀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는 윤광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 대책 흐름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영향은?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결국은
사실 저희가 좀 눈에 띄게 뭐 이렇게 다운 거래가 됐다거나 이런 걸 들은 소식이 없잖아요. 사실은 눈으로 확인한 것도 없고 단순히 좀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또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파트 시장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재훈 팀장님은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별개의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아파트 쪽 투자가 더 이상 이제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활용을 못하게 돼서 그래서 그 금액대로 그러니까 애매한 예산을 가지고 있으시던 분들이 꼬마 빌딩을 매입을 문의를 엄청 많이 하세요. 아 맞습니다. 예. 네, 전화 다들 너무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저희 진짜 몇 배는 늘어났을 정도로 많으신데 문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매물이 너무 또 한정적이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같은 금액으로 해서 좀 더 뭐 좋은 입지의 건물을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낮은 급지의 매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예전에 이제 토지 거래하셨던 그리고 17년부터 해서 아파트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묶이니까는 사실상 대체제를 좀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런 부담이니까 뭐 코인이나 주식으로도 많이 넘어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근데 빌딩 쪽으로 꽤 많이 문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30억대 미만 물건들이 많이 거래가 됐잖아요, 실은. 네. 안경 팀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뭐 이거. 뭐 제가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네. 일단 기사들을 먼저 좀 네. 말씀을 그것도 드리면 얘기해 SBS의 유영 기자님이 좀 기사를 잘 쓰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한번 좀 먼저 읽어봤었거든요.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초강력 대출 규제 한 달, 뭐 꼬마 빌딩 매수 심리 꿈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그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 원으로 한도를 제한을 걸어놨는데 반대로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대출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많이 쏠릴 것이다라고 뭐 전문가들 쉽게 말해서 빌딩 많이 저희도 똑같이 중개를 하지만 빌딩 중개하시는 분들이나라든지 아니면 은행권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방금 안태현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실은.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결국 우리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도 이제 중개를 하는 입장이니까 네. 어떤 물건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 고민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과연 좋은 물건일까? 이런 고민도 저는 사실은 돼요.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그 지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지현 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건이 없어가지고 못 보여주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는 또 한편으로 또 이게 만약 이 금액에 팔리지 않아야 될 것들이 팔려 나가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좋아요. 이야기. 이게 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출이 한도가 돼 있으니까 빌딩으로 많이 넘어온다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문의가 많이 와서 저희가 물건을 많이 찾아보면은 그 정도의 비율의 물건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는 건들이 있는데 뭐 지방이라든지 서울 외곽 쪽에 수익형이 좀 나오는 건물들이 거래가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건물들이 저는 사실 조금 불안할 때가 조금 있어요. 네, 뭐 개인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어느 정도 좀 나와서 거래를 됐다고 하지만 추후에 매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엑시 차원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 흐름 자체가 예전에는 건물주 하면 옛날 10년 전만 해도 건물주 하면 와 정말 천국 밑에 그런 건물주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점점점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직장인부터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엑시트하는 전략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하시고 신축이나 리모델 이런 시장이 됐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소액대 분들은 결국은 대출 이자가 납부되는 건물들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만큼의 또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지 그런 지역들이 또 한편으로는 건물 매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차익 실현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가능한지가 약간 물음표가 붙을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소액대 건물들이 인기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근데 저희가 물건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이 시장에 물건이 없다라는 사실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사실 물건이 풀려있는 물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저희도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손님들한테 드렸을 때 나중에 충분히 엑시트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오케이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진 것을 봤을 때 분명히 남들이 다 사니까 좀 심리적으로 쫓겨서 같이 좀 이렇게 사게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전팀님 마무리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뭐 저도 같은 내용인데 그 홍대에 있는 수노래방 있는 그 유동인구 제일 많은 메인 자리에 골목 쪽 안쪽에 있는 수익률 굉장히 한 3% 한 중반 후반 정도 되는 매물이 뭐 금액이 조정이 되자마자 거의 며칠 만에 계약이 돼서 그걸 보고 또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놀랐어요, 사실은. 물론 뭐 좋은 매물이었지만 그렇게 빨리 이게 거래가 될 줄까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옥석을 잘 가려서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낮은 금액대들은 정말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고 검토도 빨리빨리 하시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아무거나 이상한 거 사셔가지고 몇 년 후에 고생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중개사를 옆에 두셔야 된다. 저희 같은. 그래서 연락 주세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런 물건들이 금액이 조금 빠르게 좀 내려가잖아요. 왜냐면 제가 느낄 때는 시장에서 안 팔렸던 물건들이 그 금액이 안 올라갔다 보니까는 정체되어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싸게 느껴져서 탁감 금액도 나오고 이러니까는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이 수요자가 있으면은 물론 매각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장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맞춰가지고 정말 값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소액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혹시 다음 기사도 또 있나요? 이게 소액대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2분기 서울 오피스텔 빌딩 거래량이랑 거래 금액이 급등했다라는 기사거든요. 최근 이제 뭐 기사인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뭐 종로, 중구 그리고 강남 이런 데들은 거래 금액이 좀 큰 것들이 거래가 되면서 전체적인 거래 금액이 좀 높아졌다라는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쭉 뭐 보면은 실제로 뭐 부동산 플래닛 대표가 얘기하기를 2분기 서울 오피스 빌딩 시장이 뭐 거래량과 거래 금액 전분기 대비 130% 이상 증가를 했고 반등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업용 부동산으로 자금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맥락상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건물부터 해서 큰 건물까지 지금 건물이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고 지금 중심 지역이라고 이야기했던 강남구, 중구, 또 성수동 이런 곳들이 지금 사실은 가장 거래를 같이 급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성수동 거래 사례들을 보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동 뭐 3억 5천 찍었다 이렇게 기사들이나 뭐 쓰레기나 이런 것을 좀 기사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한번 우리 윤광현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전에 저희 빌링로드 채널에서 성수동 관련해서 제가 찍은 적이 있는데 그랬구나. 저는 그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랬어요? 성수동은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다. 계속. 저는 지금 더 오를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아직 그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물론 앞으로 뭐 다양한 그런 개발 호재들이나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명동을 보고 나서 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명동은 내국인 말고 거의 외국인 위주로 관광객 위주로 돌아가는 상권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거랑 다르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료를 다 감당이 가능하고 평당 가격도 사실 성수동 연무장길보다 더 높은 곳이 명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데 심지어 성수동은 지금 거의 명동에 준하는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유치돼서 앞으로 유동인구가 더 늘어날 예정이고 또 주거도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잖아요. 사실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잠재력이 아직 더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명동에 버금갈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고정 팀장님은 다른 생각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같은 생각인가요? 저는 근데 투자하시는 주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조금 분리해서 생각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메인 연무장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대지 사이즈도 크고 땅값도 3억 이상이잖아요. 3억이면 이제 시세 정도인 거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개인 단위로 투자가 들어가면 조금 일단 규모 자체도 덩어리 볼륨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성수동은 볼 수 있는 거는 이면에 3면에 4면이나 아니면 북성수 쪽에 지식산업센터 주변 그 정도 수준일 텐데 거기가 과연 임대료나 공실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는 조금 입지별로 면밀하게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유동인구야 말씀하신 대로 최고죠. 네. 뭐 메인에는 뭐 진짜로 차가 들어가면 못 나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결국은 이 성수동이 저는 같은 맥락에 있는 게 백화점 더현대라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도 팝업이 중심인 백화점인데다가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은 몰리는 백화점이잖아요. 근데 최근 전략 자체가 이제 약간 소비력이 없다라고 느꼈는지 명품을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랜딩을 업그레이드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이 인구수 대비했을 때 과연 객단가들이 잘 나오나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야지 소비력이 있는 분들이 와서 조금 더 소비력을 해주고 나가야지 상권이 더 움직일 텐데 단순하게 아이쇼핑만 하는 취지로 간다고 하면은 상권이 과연 잘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약간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 운영사들이 이런 분들이 더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브랜딩을 넣는다. 그러면 확실하게 윤경규 팀장이 이야기했던 좀 날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저희가 TV나 뭐 이런 광고 시청을 한다고 하면 TV랑 뭐 프로그램 끝나는 그 사이에 광고를 보고 이랬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광고를 TV를 저희가 거의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보다 젊은 친구들은 더 안 본다고 들었어요. 아예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확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광고를 하려면 옛날처럼 CF를 찍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체험형 이런 식으로 팝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성수가 그쵸. 뜨게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 물론 거기에도 변화가 언젠간 생기겠지만 네. 그 추이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상황 하에서는 대기업 자본이 계속 들어와 줄 거고 대체되기 전까지는 계속 오를 것 같긴 합니다. 메인 쪽은. 안전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를 곳은 좀 오를 것 같긴 한데 북성수 이런 부분들은 좀 사무실이 들어가는 수요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 연무장길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들이 워낙에 많이 들어와서 일반 개인 투자자가 사실은 접근하기는 좀 지금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평당 2억 5천 3억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지금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이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이게 팝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료가 받쳐주거든요. 근데 임대료가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투자의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좀 보고 매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새 보면은 막 이렇게 인스타나 스레드 보시면은 막 성수동 뭐 계속 오른다, 사라 이렇게 하는데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목별로 조금 체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그냥 무조건 오른다 성수동이 이런 관점이기보다는 꼭지에 있는 물건도 있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어깨에 있는 물건도 있고 정말 더 오를 만한 물건들도 있긴 하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 물건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안태현 팀장님은 네. 아직도 뜨고 있는 상권 중에 성수동만큼 좀 값어치가 있는 상권이라고 생각하는 상권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성수동만큼 값어치가 있다라는 상권은 없을 것 같아요. 없다. 최근에 이렇게 뭐 신흥 상권이 생길 만한 네. 위치는 사실 좀 드물 것 같고 네. 힘들 것 같고 현재 지금 굵직굵직한 그런 지역들 위주로 거래가 계속되지 않을까 네. 예상합니다. 그럼 성수동이 지금 최고다라는 건가요? 현재로선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윤광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안태하 팀장님처럼 성수동을 지금 당장에는 대체할 만한 그런 상권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권을 우리가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뜰 거야 이런 분들 계시고 예를 들면 당산이나 이런 분들도 더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고재현 팀장님은 없나요? 그런 상권이 보이지 않나요? 한남? 한남? 역시 한남을 좋아하시니까. 역시 한남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남이 네.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제한 사항들은 많아요. 네. 거기가 뭐 메인 도로만 준주거 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2종 일반 주거나 북측으로는 1종까지도 쭉 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높이 제한도 걸려 있고 남산이나 이런 주변 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한 땅에서 나오는 그 면적을 건물의 면적을 많이 뽑아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 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평당 뭐 3억 실거래도 찍혔고요. 그렇죠. 그렇게 거래가 되는 이유는 그 한남뉴타운이 들어왔을 때 어떤 소비력 그리고 용산공원 호재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근데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성수랑 한남은. 저는 이제 뭐 방금 말씀을 한남 이태원이 호재가 진짜 아직 남아 있잖아요. 10년 전에도 이 호재가 아직도 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언제 이 호재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다 반영된 거 아닌가? 미래를 다 끌어다가 지금 여기다가 넣어 가격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데 아직 사실은 그러니까 용산공원 개발이나 이태원 뭐 재건축 개발하는 거나 주거단지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하나도 진행을 안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죠. 그게 하게 되면은 뭐 한남이 과연 성수동을 잡을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성수동이 계속 뜨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강남 중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남이 좋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긴 하네. 네, 저는 그러니까 투자처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뭐 그래도 강남이지 이게 아니라 강남에 최근에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면서 공실도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건 안쪽에 있는 것들을 조금 무리한 투자, 본인들이 실제로 다가구 주택 지역을 선두에 서가지고 들어갔던 분들이 조금 피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괜찮거든요, 사실 제가 느낄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로수길이 지금은 폭망했다고 하지만 한 5년 정도만 잘 버티고 바라본다면은 가로수길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객들한테 이렇게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 그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길도 잘 뻗어 있고 근데 지금 거의 다 좀 빌딩도 잘 반듯하게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업들이 안 좋아서 그렇지 팝업이 충분히 들어올 만한 위치다. 네. 나중에 어느 정도 임대료가 조절이 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설명은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블 역세권에다가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도산대로변 쪽이 공사가 다 마무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물려서는 오피스와 근생이 맞물리면서 조금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상권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로수길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투자하셨어요? 너무 가로수길에? 아니 근데 이게 사두신 거. 이게 보통 보면은 네. 가로수길 공실 너무 많다 해서 안타까운 얘기만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좀 그럴 때 보면은 언제 살아나나 좀 궁금하죠,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상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고 우리 다음으로 매각사례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최근에 조금 재밌게 거래된 사례가 한번 있잖아요. 한번 우리 고지현 팀장님 한번 준비하셨던 내용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청계천 변 쪽에 있는 수하동, 종로구 수하동이라는 지역의 빌딩 매매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네. 건물은 일단은 뭐 CBD 안에 상권 안에 있고 그리고 청계천 변에서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뚫려 있는 위치고 연면적도 네, 800평 넘어가는 건물이었는데 매매가가 170억에서 시작이 됐던 건물이라서 네, 뭐 입지 대비해서 사이즈 대비해서 금액도 너무 좋았고 네. 했던 매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름 뭐 A급 매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공실이 없고 풀로 다 차 있는 뭐 그 중계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수익률 3.6%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이제 괜찮은 매물이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진행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게 막판에 약간 비딩처럼 붙어가지고 이 금액에서 시작할 거고 각자 원하는 금액을 제안을 해줘라는 식으로 매도자분이 판에 비딩을 붙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뛰었을 것 같으세요? 다 내용 저는 다 알고 아시겠지만. 있죠, 사실. 우리 편하게 알고 있죠. 182.5 네. 요 금액이 거래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물건들이 우리 시장에서 A급 물건이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이제 방금 설명해준 것처럼 종로 청계천변에 단독 건물로 해가지고 이 정도 사이즈 나오는 건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주변에 다 미래에셋이나 이런 거 대형 건물들이 임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이 평당 가격으로 보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건물의 장점은 연면적 단가입니다. 네. 네. 연면 단가가 2,200. 맞아요. 이었죠. 2,200이면은 최근에 이제 CBD가 아무래도 대형 건물들이 공급량이 늘어나가지고 내후년까지 이제 공급이 많이 차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싼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안태현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위치가 너무 좋고 저렴한 건 맞는데 네. 이게 그 수익률이 3.6%잖아요. 네.
근데 이 관리비가 제가 알기로 한 1,400 정도 네. 그쵸. 받았거든요. 근데 관리비가 다 그대로 지출이 돼요. 맞습니다. 1,400이. 그러면 관리비 빼버리면은 2%대 한 중반 정도 네. 관리하는 걸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인을 3분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승계가 되는 거냐 아니냐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승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할 때도 그런 걸 좀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런 수익용 물건들로 접근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나눠서 좀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결국은 지출 비용이라고 하죠. 지출 비용이 결국은 보통 이제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1%에서 1.5% 사이를 빼시더라고요. 수익용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거 접근하는데 윤영기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물건? 저는 제가 돈 있으면 샀을 것 같은 그죠. 그런 저도요. 물건이었어요. 저도. 자, 그러면 손 들어볼까요? 내가 돈이 있었다. 샀다, 안 샀다. 샀다, 손. 다른 건물이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요? 아, 저는 안 될 것처럼 하더니 손 들어갔어. 아니 비교할 게 없으니까 다른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또 고민을 해보겠죠. 이 상권에 예. 이만한 금액대에 이런 규모의 건물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지금까지 많은 물건들을 봤지만 네. 거의 없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여기 그 대형 건물이 다시 거래가 됐잖아요. 여기 앞에 페럼타워. 그렇죠. 네. 옛날에 이제 넘겼다가 네. 다시 또 매입을 한 그런 건물들. 그런 대형 건물들 사이에서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또 껴져 있는데 좀 활용 가치가 저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 이거를 그냥 인수해서 뭐 임대료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명도에서 자기가 직접 공사해가지고 자기 사옥으로 충분히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임대를 리모델링해서 다시 준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입지면은 공실 리스크도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족분들이 좀 나눠서 소유를 하고 계셨는데 그렇죠. 네, 그 중에 2분 정도가 100세가 넘으셨어요, 연세가. 그래서 아마 뭐 저희한테 오픈은 안 하셨지만 뭐 돌아가셨다거나 질병이나 이런 이슈가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랬을 그대로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진행하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 6개월 이내로 빨리 정리하시는 게 예. 세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한번 다뤄보시죠, 일단은.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 고객한테 브리핑했을 때 가장 고민했던 거는 68년도 건물인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68년도 건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관리를 과연 안전진단이랑 했을 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사실 매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도 막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절차를 좀 밟으셨긴 했겠지만은 이런 중고 쪽이나 종로 쪽에 가면 건폐율이 90% 넘고 용적률이 거의 이렇게 나오는 물건들. 이 물건은 건폐율이 98%에 제가 알기로 용적률이 한 950% 가까이 나왔던 물건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 결국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안전에 대한 것들도 좀 잘 체크해가지고 물건을 매입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가장 뭐 누수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안내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건물이랑 누수는 사실은 뭐 많이 생기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누수가 예상되니까 아예 안 사. 이런 거는 너무 이제 투자하시는 마인드가 아니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누수를 잡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 정도는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건물이면 누수나 이런 거는 또 전혀 생각하지 말고 살아. 아니, 그건 아니지만 미리 근데 뭐 누수 탐지나 아니면 뭐 전문가분이랑 같이 뭐 답사는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건물이 워낙 낡았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건 다 감안해가지고 봐야 되는 게 네. 맞아요, 사실. 뭐 인테리어 뭐 내부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옛날 건물들은 누수가 사실 벽면에서 그게 물이 들어갔을 때가 가장 큰, 이슈가 문제, 있죠. 큰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잡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디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원래 오래된 건물들은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매입하신 분들 너무 잘 샀잖아요.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해주시죠,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너무 잘 산 건물은 맞아요. 근데 좀 매입을 하시면서 네. 잘 사셨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네. 이 매입하신 분이 이제 경쟁 붙어서 계속 금액 올려가면 샀잖아요. 네. 거기서 좀 배가 많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나중에 조금 배가 아프겠다라는 10억, 생각이 12억, 13억이 뭐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어쨌든 사실 저는 랜드마크 같은 건물을 생각하거든요. 이건 계속 그냥 계속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네. 계속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입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자녀분에게 넘겨주시고 또 그 자녀분이 네. 또 자녀분 넘겨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실 꾸준하게 이 법인 운영하시면서 잘 운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매각사례인 것 같습니다. 최근 매각사례 중에. 뭐 이런 예. 거 보시면서 이게 급매물 중에 급매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고객분들이 첫 미팅 하면은 급매물 주세요. 급매로 나오는 거 주세요.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뭐 이런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의 어떤 상황을 뭐 다 대부분 많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뭐 돌아가시고 나서 갖고 계시던 뭐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자녀분들이 보통은 6개월 안에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영원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세제적인 부분 때문에 빠르게 정리를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매각을 진행을 네. 하시는 경우가 있고 뭐 그게 아니라 뭐 정말 안타까운 경영 악화나 아니면 뭐 사업 계획을 바꾸신다거나 이래서 정리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존재는 하지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괜히 이거를 욕심부려서 기다리시다가 다른 것도 투자하셨으면은 그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에 먹고 나왔을 수도 있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것만 애멀게 기다리시면 오히려 토끼를 다 놓치는 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 그런데도 이제 항상 금매물 달라 얘기를 하시죠. 결론적으로는 그 팀장님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나를 팀장님 말을 잘 들어라. 좋은 거 주겠다. 네. 아니, 근데 나오면 저는 모두 다 드립니다. 사실 저희 다 똑같잖아요. 네. 좋은 물건을 들여서 빠르게 거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 그 저희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이런 물건도 나오면은 다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더 친하게 지내면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한마디가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특히나 우리 고전 팀장님이랑은 잘 친하게 지내세요, 고객분들. 다음번에 네, 진짜 이거 다 사고 싶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물건 한번 보면서 뭐가 더 사고 싶은지 한번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주간 보고서라는 걸 나가고 있잖아요. 사실 네. 아시죠, 여러분들? 네, 저희 회사에서 주간 보고서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회사에 이메일로 받고 싶다는 문자를 주시거나 회사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최근 거래 사례 한번 하나 더 보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과 그리고 매물 추천 목록 있잖아요. 이거 하나 보시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4개 물건이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어떤 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까요? 대치동 뭐 대치동? 할까요? 네, 대치동. 네. 네. 네, 대치동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대치동께 사실은 안쪽에 있잖아요, 실은. 네. 네. 뭐, 대치동 931-2번지에 네. 있는 거고, 매각 금액이 지금 58억이었잖아요. 네. 그럼 평당가로 따지면 거의 1억에 가까이 넘는 물건인데, 이거는 결국은 대치동 같은 경우에 다 학원 건물로 지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최근에 대치동 거래해보신 우리 안태현 팀장님, 이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여기가 3종이거든요. 네. 이 라인에는 이 라인에 보면 신축한 건물들이 몇 개 있어요. 거기 네. 다 학원가들이 들어왔는데 이 전에 좀 신축을 해서 좀 그분들은 이분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학원들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대치동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들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리모델링을 했거나 그리고 공실인 건물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물들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게 1억에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하면 거의 뭐 평당 금액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 늘어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단가 임대료를 좀 책정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보다는 안쪽에 있지만 좀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지 사업성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기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사실 여기서 이제 대치동 뭐 이제 신축해서 이제 매각이 됐던 것들 그런 것들의 평당가를 보면은 상당히 의외로 좀 높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 평당 가격을 보면 평당 한 7천에서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신축해서 매각을 하신 분들이 차익을 얻으셨을 때가 평당 7천에서 한 8천 정도 됐을 때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 정도 수준인 거니까 네. 그러면 옛날 그 정도의 예상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 거라면 저는 좀 기대를 좀 낮추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학원에 요즘에 임차 수요가 뭐 그래도 계속 있으니까 네네. 임차는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평당 임대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학원들이. 뭐 대로변 쪽은 사실 높죠. 평당 임대료가 매우 높지만 근데 이면에 임대료가 맞춰진 것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임대료가 높지는 않아서 한번 결과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최근 신축하는 분위기가 좀 아니다 보니까는 네. 조금 저희가 약간은 걱정하는 톤으로 좀 이야기 드린 거고요. 우리 고재현 팀장님 어떠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신축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 있고 하고 나서 그게 약간 임대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엑시트 하시는 것도 이제 볼륨이 커져서 엑시트도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신축해야 되는 주택 건물 매물이나 이런 게 좀 예전에 비해서는 인기가 많이 사그러든 게 사실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물론 입지나 이런 거를 더 우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대치동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신 분이 공사비를 최대한 공사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멋들어지게 짓는 것보다는 어쨌든 빠르게 좀 지어가지고 공사비 약 세이브하고 그리고 임차를 빨리 맞추는 방식을 선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용적률 서울시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실은. 네. 그거를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향후에 매각할 때도 지금 3종이니까 300%로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300%로 만약에 짓는 건물이 된다고 하면 또 이제 그 값어치가 임대료로 반영이 되니까 아무래도 임대 면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개선하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평당 가격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지고 좀 신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추천 물건 하나 또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압구정 로비스 빌딩이라고 있는데요. 네네. 이 물건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0억대 압구정 사실 메인길은 아니지만 어쨌든 로데오 쪽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요거는 저희도 답사를 여러 번 가보고 했지만 가봤을 때 어쨌든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아직 아무래도 4m 도로가 좀 단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100억대의 압구정 로데오 물건이 없잖아요, 사실은 또. 그렇죠. 네, 또 100억대 초반대니까 어떻게 보면 130억이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고재현 팀장님 먼저? 볼륨이 장점이고 네. 뭐 사무실로 직접 사용을 하신다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용도로는 뭐 굉장히 적합한데 네. 그 이외로 임대를 높은 임대료 수준으로 맞추시는 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입지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요. 네, 볼륨이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네. 우리 윤광기 팀장님은 이 매물 일단은 건물의 컨디션만 봤을 때는 저는 뭐 볼륨대라든지 어쨌든 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뭐 승강기도 있고 주차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전반적으로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재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이 건물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전 팀장님은 어떠세요?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임대 목적으로 사실 매입하기에는 좀 쉽진 않아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입지적으로는 압구정이라서 좋긴 한데 도로가 좀 좁고 이게 좀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뭐 이사님이랑 한번 갔을 때도 그 앞에 주차를 했잖아요. 1층에 그런 리테일 샵이 좀 들어오기가 좀 사실 되게 어려운 그런 구조라 직접 사용하실 분들이 그냥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편집샵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압구정에 있다 보니까 또 금액대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저도 마찬가지. 어쨌든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미용실이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옥 쓰실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1층엔 샵을 넣고 2층으로는 본인들 사옥으로 쓰시는 분들이 사시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지금도 압구정 로데오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수동, 한남동, 압구정동 3대장 아닙니까? 그럼 가로수길을 언제 껴드나요? 가로수길이 부분이 있는 것 지금 같은데. 지금 약간 은퇴한 그건 아니고 가로수길은 지금 약간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요 시장 흐름에 맞춰서는 충분히 매각할 만한 물건인 것 같아서 고객분들 중에서도 아마 사옥 쓰시고 싶으면 로데오 쪽에 뭐 본인들이 또 리테일 샵이나 이런 것들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실은. 그런 것들로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쓰셔도 괜찮다라는 생각 들고 또 매각 금액도 주변 매각 사례에 비교했을 때 시세 수준으로 매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높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물건인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강남에 지금 150억 언더로 해서
이렇게 손 안 봐도 되는 건물이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연면적 한 200평 넘어가는 사이즈로.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근데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신축이나 리모델링 한 물건들은 좀 가격대가 좀 높게 느껴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조율되는 물건들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첫 시간 어떠셨어요, 안태현 팀장님? 처음에 네. 그 기사 읽는 때 막 이렇게 머릿속이 너무 하얘져서 이게 어떻게 얘기 되지? 이게 준비된 게 멘트들이 아니잖아요. 좀 어색하고 좀 힘들었는데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풀어나갈 것 같긴 합니다. 재밌었습니다. 태연 팀장님은 약간 기본적으로 엄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네, 머리가 하얘졌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항상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 때는 굉장히 또 활약을 하실 것 같다.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리 윤강현 팀장님은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니까 전 처음에 좀 긴장이 됐었는데 부담이 좀 덜하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윤강현 팀장님을 저희 세 명이 모이고 나서 윤강현 팀장님께 제청했을 때는 단순하게 얼굴 잘생겨서 멋이고 이나 아닙니다. 또 하나는 또 진짜 지금 요즘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실은. 그래서 한번 했으니까 우리 그 빌딩 미남을 인스타에 찾아보시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재원 팀장님 어떠셨어요? 그리고 뭐 SNS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이제 하고 있죠. 홍보를 네. 예, 방구석 건물주라는 채널을 만들었는데 아직 이제 많은 컨텐츠를 올리진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많은데 근데 뭐 바빴다는 핑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방구석에서 편안하게 건물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걸 들으실 수 있게 소개하는 채널일 텐데 앞으로 좀 기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뭐 첫 저희 에피소드여가지고 약간 긴장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재밌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네. 그렇죠. 사실 좀 저희가 지금 약간 좀 경직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더 편안해질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첫 번째를 보시고 이렇게 얘네들이 무슨 이야기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안에 많은 걸 담을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대해 주세요. 네. 어쨌든 오늘 첫 시간 좀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할 거고 어쨌든 괜찮았죠? 네. 좋은 시간 보낸 것 같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찾아뵈긴 할 텐데 일단은 댓글에 뭐 원하는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그 내용으로 한번 또 에피소드 달아보고 또 방금 이야기 나눴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빌딩 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